여러분, 혹시 밥 한 공기 먹는 게 두려우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끔 그래요. 30년간 당뇨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현수 박사입니다. 3년 전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허무했습니다. 공복 혈당 130, 당화 혈색소 6.8. 그날 저녁 아내가 지어준 흰 쌀밥을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다른 분들한테는 밥 줄이세요. 현미 드세요. 이렇게 말하던 제가 정작 제 앞에 놓인 밥 한 공기를 못 먹겠더라고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손녀가 그러더군요. 할아버지, 왜 안 먹어요? 밥 맛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밥 한 공기 때문에 손녀 앞에서 이러고 있구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잡을 방법을 찾겠다고요. 그렇게 제 몸으로 직접 실험을 시작했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아니 밥을 제대로 먹으면서 오히려 혈당이 안정되는 방법을요. 지금 제 당화 혈색소는 5.8입니다. 밥을 매일 먹으면서도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 앞에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당뇨 진단받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65세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밥 먹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저녁에 밥 먹는데 저만 샐러드 접시 들고 구석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그게 너무 싫어서 요즘은 아예 방에 들어가서 혼자 먹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데 저만 밥그릇이 반도 안 되게 담아져 나오고 손자들이 할아버지는 왜 조금만 먹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절실했어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놓치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처럼 밥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자녀분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3년간 제 몸으로 직접 실험해서 검증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부엌에 다 있는 그 재료예요. 강황 아시죠? 카레 만들 때 쓰는 그 노란 가루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울금이라고 부르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밥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강황 안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인도에서 아주 큰 연구를 했어요. 당뇨 직전 단계에 있던 분들 240명을 9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강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단 한 분도 당뇨로 안 넘어갔답니다. 한 명도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순자님 기억나시죠? 그분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밥 지을 때 강황을 딱 반 티스푼만 넣으라고요. 그렇게 2주를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180에서 150으로 떨어진 거예요. 30이나요. 전화로 그 소리 들었을 때 제가 더 기뻤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아들 내외랑 같이 밥 먹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많이 드시네요 하면서 웃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던지.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쌀 한 컵에 강황 반 티스푼, 그리고 후추를 3분의 1 티스푼 넣어서 밥을 지으면 끝이에요. 근데 왜 후추를 같이 넣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후추가 강황의 효과를 2000배나 높여준대요. 2000배요? 안 넣을 이유가 없죠. 다만 강황 냄새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며칠 드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혹시 집에 강황 있으신 분 계세요? 꼭 밥에 넣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밥에 식초?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식초 안에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밥의 전분이 분해되는 속도를 확 늦춰버려요.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일본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식초를 같이 먹으면 식후 혈당이 평균 20% 정도 낮게 유지된다고 해요. 20%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실제로 45세 박태주님이라는 분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 식초 몇 방울만 밥에 뿌렸는데 혈당이 200에서 170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쌀 불릴 때 식초를 두세 방울만 톡톡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밥 다 됐을 때 위에 살짝만 뿌려주세요. 김치 먹듯이 자연스럽게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위가 안 좋으신 분, 속쓰림 잘 하시는 분들은 식초를 줄이시거나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혹시 밥에 식초 상상이 되세요? 편견을 버리면 여러분의 혈당은 더 건강해질 거예요. 세 번째 방법 들으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기름을 넣는 겁니다. 밥에 기름이요? 네, 맞습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쌀 한 컵당 딱 한 티스푼만 넣어서 밥을 지어보세요. 이게 왜 좋으냐? 기름이 쌀 전분이랑 엉켜서 복합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소화가 훨씬 천천히 돼요. 스리랑카에서 코코넛 오일 넣고 밥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더니 저항성 전분이라는 좋은 성분이 10배 이상 늘어났대요. 이 저항성 전분이 소화를 천천히 시켜서 혈당을 잡아주거든요. 70세 김영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올리브유 한 티스푼 넣고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하루 넣어뒀다가 데워 드셨어요. 그랬더니 당화혈색소가 7.6에서 6.7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1이나 내려간 거죠. 엄청난 변화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손주가 할머니 이제 밥 잘 드신다고 좋아해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쌀 한 컵에 올리브유나 들기름 한 티스푼 넣고 평소처럼 밥 지으면 돼요. 그리고 다 됐으면 식혀서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두세요. 먹을 때 꺼내서 데우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밥 지을 때 기름 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쉬워요. 그냥 밥을 식혀서 드시면 돼요. 어제 남은 밥 버리지 마세요. 그게 보약이에요. 밥이 식으면서 전분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한국식품영양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냉장고에 하루 둔 밥이 갓 지은 밥보다 혈당이 평균 25 정도 낮게 나왔어요. 55세 정민호님은 주말에 밥을 한꺼번에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일주일 동안 데워 드셨는데 혈당이 30 정도 낮아졌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생각나시죠? 예전에 새참 먹을 때 찬밥에 된장 풀어서 드시던 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들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밥 지으시고 12시간 이상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먹을 때 꺼내서 데우면 됩니다. 냉동실에 넣으실 거면 꼭 식힌 다음에 넣으셔야 해요. 냉장 보관은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혹시 어제 남은 밥 아까워서 버린 적 있으세요? 이제부턴 그게 보물이에요. 자, 이 네 가지 방법만 알아도 충분한데요. 이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강황,
후추, 식초, 기름, 식은밥. 이 5가지를 각각 써도 좋지만요.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면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먼저 일주일은 강황밥만 해보세요. 쌀 1컵에 강황 반 티스푼, 후추 3분의 1 티스푼, 여기에 올리브유 1 티스푼 넣어서 밥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색도 예쁘고 향도 좋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 밥 뭐예요? 놀았네요 하면서 신기해해요. 그럼 칼에 넣었다고 하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쌀 불릴 때 식초를 2방울 정도 떨어뜨려 보세요. 30분 정도 불릴 때 넣으면 전분 구조가 바뀌면서 나중에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주말에는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지어보세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매일 밥 짓기 힘드시죠? 주말에 밥 넉넉하게 지어서 식힌 다음 한 끼씩 나눠서 냉장 보관하세요. 먹을 때마다 꺼내서 데우면 시간도 절약되고 혈당 관리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이렇게 하시면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배가 덜 고파요. 밥 먹고 나서 금방 허기지는 게 아니라 포만감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간식도 덜 찾게 되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요. 이 방법들 쓰시면 혈당이 낮아지니까 저혈당 올 수 있어요. 꼭 전문가랑 상의하면서 약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혈당을 자주 재보세요. 식전, 식후로 재면서 내 몸에는 어떤 방법이 가장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강황이 잘 맞고 어떤 분은 식은밥이 더 효과적이고요. 재료 선택도 신경 쓰세요. 강황은 가루보다는 뿌리를 사서 직접 갈아 쓰시면 더 좋아요. 식초도 화학 식초 말고 천연 발효 식초 쓰세요. 기름도 정제 안 된 천연 기름이 훨씬 좋고요. 조금 비싸도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답변 드릴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잘못된 상식, 밥은 당뇨의 적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올바른 진실은 이겁니다. 밥은 방법만 바꾸면 약이 된다. 밥을 아예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 불균형이 와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밥상을 함께 못 하잖아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는데 나만 따로 먹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저도 겪어봤어요. 하지만 밥 짓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혈당이 안정돼요. 식사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가족들과 같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똑같이 먹네 하면서 좋아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쌀 1컵에 강황 반 티스푼. 이것만이라도 시작하세요. 처음엔 색깔이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식후에 나른하던 게 줄어들고 혈당 재봤을 때 숫자가 달라진 걸 보시면 신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밥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쌀밥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조금 더 똑똑하게, 건강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밥과 함께 먹으면 혈당을 더 잡아주는 반찬 조합이에요. 어떤 반찬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 3배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여야 하는지, 김치는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생선은 어떻게 구워야 하는지. 그 이야기 정말 유익하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자녀분들한테 꼭 보내주세요. 아들, 딸이 부모님 건강 챙기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손주들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강 챙기신다고 자랑해주세요. 여러분은 밥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건강 지키고 계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서로 배우면서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